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70을 넘어서고 80에 가까워지면 몸이 아주 빠르게 늙어가는 시기가 찾아온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70살이 되어도 어떤 분들은 거의 누운 채로 생활해야 하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챙길 수 없어서 그저 숨만 오래 붙어있는 상태로 지내며 삶의 기쁨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머리가 여전히 또렷하고 정기검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없고 만성으로 앓는 병도 없어서 삶을 즐겁게 꾸려나가는 분들도 계시죠. 당연히 많은 분들이 후자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부류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 궁금해집니다. 흔히들 타고난 유전 탓도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부분만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타고난 것 때문에 건강하게 지내는 이는 전체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니 결국 나머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70을 넘겨도 몸이 튼튼하고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5가지 몸의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5가지를 갖추고 있다면 여러분도 아마 꽤 오래도록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먼저, 70이 넘어서도 하루에 5,000걸음 정도씩 거뜬히 걸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70 이후의 어르신들께 가장 좋은 몸 움직임이 걷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힘겹게 뛰거나 고강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과 숨쉬기에 큰 부담 없이 온몸에 여러 이로움을 준다는 겁니다. 날마다 걷는 버릇이 있는 분들은 몸 상태가 잘 버티고 뼈나 관절에서 통증이 덜하고 움직임의 지구력 역시 뛰어나다고 합니다. 어느 연구에서 70을 넘긴 분들이 하루에 대략 5,000걸음 정도를 꾸준히 걸을 수 있으면 온몸 상태가 좋아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도 크고 나이가 들어도 당 관련 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전혀 걷거나 움직이지 못하거나 걷기가 매우 힘든 경우에는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심장과 혈관이 약해진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뒤섞여서 여러 만성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8년에 어떤 모임, 오랜 연구를 한 곳에서 고령층을 한 12회쯤 살펴봤다고 합니다. 65부터 75쯤 되는 분들이 하루에 적어도 4,000에서 5,000걸음을 걸은 경우 심장병이 생길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0%는 낮았다는 겁니다. 평소 앉아만 있는 분들하고 비교하면 가슴 쪽이나 혈관 쪽 문제를 덜 겪었다고도 합니다. 게다가 꾸준히 걷던 무리는 걷지 않던 무리보다 평균 수명이 10몇 해나 더 길었고 삶의 만족도도 높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70 넘어서도 잘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오래 살 신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70을 넘어서도 머리가 맑고 기억력이 제법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합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빠릿빠릿 돌아가고 일상에서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고 말도 또렷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분들은 삶을 누리는 정도가 크고 수명도 긴 편이라는 연구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뇌가 아직 괜찮은 상태임을 말해주기 때문에 인지 작용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꽤 의미가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경세포가 예전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뇌 안에서 기억이나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약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큰 문제 없이 잘 유지한다면 그 자체가 몸과 마음이 잘 굴러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혹시라도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 갑자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게 확 떨어지고 예를 들면 가족 이름을 자꾸 잊는다든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헷갈린다든지 소소한 일을 자꾸 깜빡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인지 쪽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그 중에서도 흔히들 말하는 알츠하이머가 노년층에서는 아주 많죠. 그렇게 되면 일상에서 스스로를 챙기기가 어려워지고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 지내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쪽 문제로 인해 행동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몸에도 이상이 쌓이면서 스스로 움직이거나 위생을 챙기기가 힘들어지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 때문에 감염 같은 다른 병에 걸릴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또렷하고 기억력이 뒷받침되는지, 그게 바로 오래 건강하게 살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을 넘어서도 치아가 거의 온전하거나 적어도 씹고 삼키는데 큰 지장이 없어서 밥맛을 잘 느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오래 잘 지낼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치아 상태가 좋으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알맞게 부수고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넘길 수 있으니 자연스레 영양이 고루 들어가서 온몸이 더 튼튼해진다는 이치죠. 만약 치아가 몹시 약해져서 음식을 제대로 못 씹거나 빠진 치아가 많아 침만 삼키는 생활이 되면 영양이 결핍되기 쉬워집니다. 나이 들수록 밥맛이나 입맛이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치아 문제까지 겹치면 근육이나 뼈가 약해지고 면역이 떨어져 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치아가 단단해서 채소나 견과류, 고기 같은 것도 잘 씹어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면 그만큼 몸에 필요한 것들을 잘 섭취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치아가 성치 않으면 결국 잘 으깨지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단이 치우치기 쉬워집니다. 그러면 몸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섬유소, 단백질, 온갖 영양물질들을 충분히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잘못 쓰면 먹는 품목이 제한되고 그러다 보면 몸에서 필수로 쓰이는 영양들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몸 튼튼함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치아가 좋으냐 나쁘냐도 노년에 꽤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고 합니다. 또 70을 넘어서도 소변과 대변을 곧잘 볼 수 있다면 이것 역시 몸이 아직 여러모로 안정된 상태라는 신호라고 합니다. 오줌을 보는 것은 콩팥과 방광이 잘 작동해서 온몸에 생긴 노폐물을 잘 걸러내고 물이나 염류 균형을 맞추는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대변 역시 잘 볼 수 있다면 먹은 음식에서 영양을 골고루 흡수하고 불필요한 찌꺼기를 잘 내보내는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온전하다는 건 신경이나 뼈 근육 그리고 다른 여러 갈래가 심하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게 결국 온몸을 잘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변과 대변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면 전립선 비대나 요로염, 장 트러블 같은 병이 줄어들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게다가 몸속 나쁜 것들을 잘 내보내고 먹은 것의 영양이 몸 구석구석 잘 전달되면 자연스레 정신적 부담도 덜어져서 마음 건강에도 긍정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는 섬유가 많은 먹거리를 먹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일상을 유지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90이 넘게도 잘 살아가고 있죠. 그만큼 소화와 배출이 잘 되면 몸을 붙여 오래 지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70을 훌쩍 넘겨도 심장과 허파가 비교적 잘 돌아간다면 이것 또한 오래 사는 분들에게 흔히 보이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심장과 허파는 몸에 산소와 피를 돌게 하는 아주 중요한 두 축인데 심장이 건강하면 온몸에 필요한 영양과 산소를 잘 실어날라서 전체가 무리 없이 움직이게 해주고 허파가 잘 돌아가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나쁜 기체는 내보내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숨쉬기가 편해지고 흔히 나이 들수록 잘 걸리는 폐렴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됩니다. 또 심장과 허파가 나쁘지 않으면 몸을 움직이는데 괜찮은 여유가 생겨서 적당히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근육이 더 허약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오버롤, 이 말도 영어임으로 쓰지 않음, 삶의 여유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심장 쪽이나 숨쉬기 쪽이 아직 거뜬하면 심부전이나 중풍, 심하게 숨쉬기 어려워지는 병 같은 큰 위험을 덜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심장 허파 기능이 주는 이점이 정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기운나게 해주는 요소이기도 하고 이렇게 몸도 마음도 편하면 훨씬 더 즐거운 일상을 보내면서 장수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몸이 가파르게 늙어가기 시작했다는 징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70 중후반에서 80 가까이에 흔히 드러난다고 하는 몸에 4가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늙어가는 속도가 빨라졌으니 좀 더 주의 깊게 돌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건 피부가 확 나빠지는 거라고 합니다. 피부라는 건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덮고 있는 동시에 아주 예민하게 바깥 자극에 반응하는 부분이죠. 해가 바뀔수록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피부에 탄력을 주고 탱탱함을 유지해주는 요소가 줄어드는 바람에 점점 피부가 얇아지고 힘이 약해지면서 주름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몸속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피부세포가 예전 같지 않고 게다가 햇빛이나 먼지,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드는 온갖 나쁜 물질에 노출되어도 젊을 때보다 회복 속도가 훨씬 느려진다고 해요. 게다가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피지 분비량도 줄어들어 피부가 마르고 생기가 떨어지는 상태가 쉽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며 피부가 이리저리 손상된 자국, 즉 잡티나 색소 침착 같은 것들도 눈에 많이 띄게 되죠. 이렇게 피부가 급격히 탄력을 잃고 푸석푸석해지고 주름이 많아지는 게 늙어가는 뚜렷한 징후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또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쑤시거나 아픈 것도 큰 변화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뼈가 새로 형성되는 속도가 둔해지고 오히려 뼈를 깎아내는 쪽이 더 빨라져서 뼈 밀도가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뼈가 약해지니 잘 부러질 수도 있고 뼈마디가 상하면 쉽게 낫지 않는 일이 잦아서 골다공이나 골절 위험이 커지죠.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해주는 물렁 조직, 연골, 도 점차 닳고 새로 생기는 힘도 예전만 못해 뼈끼리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통증이 생기거나 관절염이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뼈와 관절 문제는 우리의 움직임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일상에서 허리를 펴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소한 일들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일상 삶의 만족도와 활동폭을 크게 줄이기 때문에 늙어감을 실감하게 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 소변이나 대변을 제대로 보는 게 어려워지는 것도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배뇨, 대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방광이나 장 근육이 유연함을 꽤 잘 유지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여기서도 힘이 떨어져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는 전립선이 커져서 오줌기를 눌러 소변 보기가 어려워지거나 잔뇨가 남아서 생활에 곤란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찔끔거리거나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해서 외출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 쪽도 장의 운동이 예전만 못해 음식물을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면 변비에 시달리기 쉬워집니다. 무언가 제대로 밀려나가지 않으면 오래 장에 머무른 변이 딱딱해져서 배에 불편함을 주고 다른 탈이 날 가능성도 커집니다. 게다가 나이 들수록 활동량이 줄고 물과 섬유소 섭취가 부족해지는 일도 자주 생겨서 변비가 더 악화되곤 하죠. 이렇게 소변과 대변이 예전처럼 순조롭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몸이 늙어서 여러 기능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거북해지는 것도 흔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나 창자, 간 같은 소화기관들이 예전보다 활발히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강하게 분비되던 위액이나 소화에 필요한 물질들이 적어지면서 단백질이나 기름진 음식을 분해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화가 덜 되어 더부룩하거나 먹고 난 다음에 속이 좋지 않을 수 있죠. 게다가 창자 근육이 예전만큼 힘차게 움직이지 못해 음식물이 체내에 오래 머물면 소화 과정이 더더욱 느려지고 배가 불편해지기 쉬워집니다. 이러니 영양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영양이 모자라다 보면 힘도 떨어집니다. 간에서 내놓는 쓸개즙도 줄어들어 기름기 많은 음식이 더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결국 이렇게 먹고 소화하고 내보내는 과정에 장애가 생기면 몸 구석구석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전체적인 기운도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늙어가는 속도를 좀 늦추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부터 챙겨야 하느냐고 하면 우선 식단을 고루 챙기고 꾸준히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장기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먹는 것과 움직임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몸이 버티고 그 결과로 늙는 과정을 좀 완만하게 끌고 갈 수 있죠. 먹을거리 쪽을 보면
특히 칼슘이나 철, 몸에 꼭 필요한 광물질들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노년 건강에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칼슘은 뼈를 단단하게 해서 골다공이나 골절 같은 것을 막아주고, 철은 피를 만드는 데 중요해서 빈혈을 예방하고, 온몸에 산소를 실어 나르는 과정에도 영향을 주니까 결국 몸의 저항력을 키워준다고 하죠. 이런 영양을 챙기기 위해서 우유나 콩류, 푸른 잎채소, 물속 생물, 물고기나 해산물 같은 음식들을 챙겨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몸 단련도 함께해야 노년에 나타나는 큰 문제들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주에 서너 번쯤 걷기나 가벼운 근육 단련을 30분씩만이라도 꾸준히 하라고 권합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몸 근육이 가파르게 빠지지 않도록 돕고 뼈에도 적절한 자극을 주며 마음도 활기차게 해준다고 하네요. 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한몫해서 늙어가는 과정을 조금 느리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른을 훌쩍 넘어서 오래도록 잘 지내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5가지 좋은 징후, 그리고 빠르게 늙어가기 시작했다는 4가지 신호, 그리고 늙어감을 늦추기 위한 먹거리와 몸 단련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겐 이 내용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에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가 70이 넘었든 아직 그 나이가 아니든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걷고 튼튼히 씹어먹고 배변과 배뇨를 잘 살피고 정신 건강을 위해 머리를 쓰며 허파와 심장을 보호하는 습관을 지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로부터 뭔가 작은 동기가 생겼다면 참 좋겠습니다. 각자 삶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시작해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그 누적된 힘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큰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부디 늘 몸과 마음이 편안하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 뵐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총 단어 수를 맞추기 위해 내용을 반복하거나 부연 설명을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짚어보자면 이런 5가지 좋은 징후가 있다는 건 결국 우리 몸 안팎이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걷는 힘이 남아있다는 건 근육과 뼈가 충분히 단단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머리가 맑다는 건 뇌세포나 신경 쪽 기능이 크게 손상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치아가 괜찮다는 건 먹는 즐거움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양을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소변과 대변을 수월하게 볼 수 있다는 건 우리 몸속 찌꺼기를 잘 빼내고 필요한 것을 잘 흡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장과 허파가 잘 움직인다는 건 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을 보내주고 노폐물과 불필요한 가스를 내보내는 핵심 과정을 거뜬히 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나는 무릎이 이제 안 좋아 걷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천천히라도 조금씩 걸으시거나 도저히 어렵다면 앉아서 다리를 드는 운동이라도 조심스럽게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완전히 움직임을 멈추면 뼈와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선에서 차근차근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치아 상태가 좋아야 밥맛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나이가 들면 치주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플 때가 잦습니다. 그러다 보면 딱딱한 음식은 아예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단백질이나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보다 부드러운 빵이나 죽 등으로 식단이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잇몸 관리, 치아 관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치과에 정기적으로 가서 스케일링이나 검사도 받아보고 집에서는 부지런히 칫솔질과 치실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 구석구석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과 대변 얘기도 무시하기 쉽지만 예를 들어 평소 물을 너무 적게 마시거나 섬유소 섭취가 매우 부족하면 바로 신호가 온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평소 채소나 과일 등을 조금만 늘려도 효과를 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으려면 방광 주변 근육 강화 운동 같은 것도 조금씩 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배에 힘을 주었다 풀었다 하거나 방광 근육을 조이는 듯한 동작을 잠시 유지했다가 천천히 푸는 식으로 단련하는 방법도 소개되고 있죠. 심장과 허파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빡센 숨차는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가볍게 걸으면서 숨이 아주 살짝 찰 정도로 운동을 해주면 혈액 돌림이 좋아지고 허파가 공기를 들이마셨다 내쉬는 것이 좀 더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폐활량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산소 공급이 잘 되어 온몸이 회복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오래 산다는 건 결과적으로 작은 습관들을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에 달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만큼이나 마음 챙김도 중요한데 머리가 맑아야 한다고 했으니 그냥 집에만 계시기보다 책을 읽거나 숫자놀이나 글쓰기를 해보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뇌를 생동감 있게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게 되면 점차 말수가 줄고 생각할 거리도 줄어서 머리 쓰는 일이 뜸해집니다. 그러니 일부러라도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소소한 활동을 같이 해보는 것이 머리 건강에도 좋습니다. 늙어가는 신호 4가지. 그러니까 피부가 많이 상한다든지, 뼈와 관절이 심하게 약해진다든지, 소변이나 대변이 힘들어진다든지, 소화가 안 되어서 자꾸 답답해지는 등등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전이나 혹은 아주 가볍게 나타났을 때부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식단과 몸 단련을 챙기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늙어감이 시작되었다 해도 조금씩 조절하면 어느 정도 나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완전히 젊은 시절처럼 되진 않아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로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병원 정기검진도 빼먹지 않고 가서 혈압이나 당 수치, 콜레스테롤, 골밀도 등을 한두 해에 한 번씩이라도 체크받아 보면 큰 병이 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가령 골다공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미리 알면 그에 맞춰 칼슘을 보충한다든지 조심스럽게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시작한다든지 할 수 있게 되죠. 심장과 허파 상태도 미리 파악해두면 숨차는 증세가 나타났을 때 그냥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인간의 몸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늙어가는 도중에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길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거라고 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관리해보는 의지와 실행력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른을 지나도 5,000걸음을 걷더니 걸을 수 있고 머리가 또렷하며 기억력이 잘 유지되고 치아가 튼튼하여 맛있게 먹고 오줌과 대변을 시원스럽게 보고 심장과 허파가 괜찮다면 오래도록 괜찮은 삶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피부가 급격히 탁해지고 뼈와 마디가 시큰거리고 소변이나 대변이 힘들어지고 소화까지 안 된다면 늙어가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기 전에 혹은 나타나더라도 늦지 않게 잡아갈 수 있도록 먹는 것과 몸을 움직이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좋겠다는 거죠. 사실 어렵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 노후에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보면 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자, 조금이라도 걷자, 꾸준히 근육을 단련해보자, 치아를 잘 관리하자, 머리를 쓰는 활동과 사람들과의 소통을 멈추지 말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몸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하나씩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예전보다 덜 피곤해지고 밤에도 더 잘 자고 식사도 더 맛있게 느끼고 대변이나 소변도 나아지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이를 먹는 게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멋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몸 챙기기를 시작해볼 의욕이 생긴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때로는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가 있더라도 작은 한 걸음부터 떼는 습관이 쌓여서 나중에는 큰 힘을 발휘하곤 한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함께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평온하고 기운 넘치는 나날이 되시길 바라고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 모두 단단히 챙기셔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